이번 시간에는 중국 5악 중 하나인 화산을 찾아갑니다. 화산은 5악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명산으로 보통 서악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악의 나머지 산은 동쪽의 태산, 남쪽의 형산, 북쪽의 항산, 중원의 숭산을 지칭합니다. 차창으로 보이는 화산의 산세가 정말 웅장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좁고 날카로운 능선과 깊은 골짜기가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화산은 산시성 화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엄시는 화산의 그늘 밑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서안에서 화산까지의 거리는 약 120km로 차량으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화산에는 동봉, 서봉, 남봉, 북봉, 중봉 등 5봉우리가 있고 그중 북봉과 서봉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북봉으로 가기로 하고 셔틀버스에 올랐습니다. 10분 정도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길은 화강암 암벽이 주로 보일 뿐 두드러진 경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셔틀버스에서 내려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가기 위해 조금 더 걸어 올라갑니다. 산 중턱 지점에 케이블카가 오고 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산 북봉은 높이가 1615m로 다른 봉우리들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산면이 모두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세가 험합니다.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 입구도 보입니다. 이것은 8명의 중국 공산당 팔로군이 수백 명의 장제스 정부군에 맞서 싸워 지켜낸 화산 전적지를 기념하는 팔용사 조각상입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북봉 케이블카 탑승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케이블카 앞에 무당파, 소림파, 천산파 등의 무술문파에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바위에 꽂혀 있는 이 현철검은 운석에서 추출한 미지의 금속으로 만든 검으로 평범한 철로 만든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강한 검이라고 합니다. 검은 강호라고 글씨가 적힌 비석 옆에 칼을 쥔 남자와 여자, 말 한 마리가 서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북봉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했습니다. 연결 통로인 영운교를 건너 탑승장으로 이동합니다. 화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서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탑승장 통로의 천장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귀여운 도사와 두 아이의 캐릭터가 도교와 권법으로 유명한 화산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북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본 화산의 풍광이 정말 장엄하고 수려합니다. 암석에 세로로 나 있는 줄들은 억만겁의 세월 동안 빗물에 씻기고 깎인 흔적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조금 올라가니 전망대 휴게소가 나왔습니다. 북봉 전망대 휴게소에서 바라본 화산의 파노라마 전경입니다. 화산의 화는 꽃을 상징하는데 옛날에는 꽃을 표현할 때 꽃 화자 대신 화려할 화자를 썼다고 하며 화산은 꽃 중에서도 연꽃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산은 놀랍게도 단 한 개의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화산은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이라 강한 기운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받기 위해 화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화산은 옛날부터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는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산에는 도인들이 돌을 닦으며 수행하던 동굴 72개와 20여 개의 도교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화산은 중국 제1의 도교 성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화산 주변 300리가 삼왕오제의 거주지였다고 하는데 삼왕오제는 중국 고대 전설 속의 제왕으로서 이들로부터 중국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삼왕은 복희씨,
선농시, 여화시를 일컫는 말이며 오제는 황제, 전옥, 제국, 요, 순임금을 말합니다. 삼황오제가 모두 이곳 화산을 중심으로 있었기에 화산이 중화민족의 뿌리라는 말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산은 중화민족의 근원지로 여겨지는 산으로 한족의 별칭인 화족의 화자 역시 화산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황제라는 칭호도 삼황오제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암석에 중국 지도를 꼭 닮은 무늬가 있었습니다. 화산을 배경 삼아 서 있는 고사목이 참 멋져 보입니다. 이 돌문에는 차리에라고 씌어져 있는데 벼랑 위의 좁은 등산로를 지나갈 때 귀가 벽에 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북봉의 정상을 표시하는 북봉정입니다. 바위에 새겨져 있는 운대봉은 북봉을 달리 부르는 명칭입니다. 화산의 5봉우리는 북봉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발 2000m가 넘고 남봉이 2160m로 가장 높습니다. 이 비석에 적힌 화산론검은 중국의 무협소설가 김용이 지은 소설 사조영웅전에 나오는 말로써 천하제일의 검객을 가리기 위한 무림대회를 말합니다. 김용의 작품 중 영웅문의 주무대가 바로 화산의 북봉이었습니다. 50위안을 내고 동작지도까지 받아가면서 추억 가득한 기념사진을 남겨봅니다. 화산 운대봉 정상에는 화산의 마스코트인 아기 고양이 2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건네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꾀꾀꾀한 외모와는 달리 제법 포동포동 살이 올라 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꼬리를 까딱까딱하며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여기서 고양이를 만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 마리는 자리를 뜨는데도 나머지 한 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고양이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화산을 내려갑니다. 북봉 케이블카 탑승장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모습의 검객 인형들이 여럿 보입니다. 사실 너무나 잘 알려진 화산파는 검법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도교의 한 문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협지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화산하면 화산파를 먼저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라올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아래로 보이는 풍경은 오금을 저리게 할 만큼 천길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암벽의 크기도 엄청난 규모이고 경사도 상당히 급해서 대자연의 장엄한 분위기에 거의 압도당할 정도였습니다. 밑으로 까마득히 보이는 곳에는 북봉 등산로 돌계단이 끝도 모르게 이어져 있었는데 저기를 걸어서 오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화산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화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산을 떠나는 순간 추억이 서린 화산론검 깃발이 세차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